중국 쓰촨성에 있는 14층짜리 백화점 건물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8명이 사망했고 75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층부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고 새까만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먼 곳 상공에서도 관측될 만큼 화재 규모가 큽니다. 사다리차를 동원한 인명 구조 작업이 한창이지만 고층에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과 손이 까맣게 그을린 한 사람이 버티다 못해 자력으로 대피하려는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후 중국 쓰촨성 쯔궁시의 14층짜리 백화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인력 300명이 출동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8명이 사망하고 75명이 구조된 상태인데 유독가스 질식 등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몇 명 남아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 1월에도 불법 화기 사용으로 인한 상가 화재로 39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쿵 하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회색 구름이 수십 미터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이 칸 유니스 서쪽의 알마와시 부근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자지구 피난민들에게 이주하라고 한 곳입니다. يعملونا مكان آمن ويخلصوا من بعض احنا ايش دخلنا احنا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터지도록 설계된 벙커버스터 등 대형 폭탄 5기를 동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9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대량 학살로 규정하며 휴전 협상 중재국이었던 이집트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핵심 지휘관 무함마드 데이프를 잡기 위해 벌인 작전이라면서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대원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במטרה לסכל את מוחמד דף ואת סגנו רפה סלאמה. עדיין אין ודאות מוחלטת שהשניים סוכלו, אבל אני רוצה להבטיח לכם שכך או כך אנחנו נגיע לכל צמרת החמאס. 하지만 유엔도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이 다수 숨진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 마을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를 보인 60대에서 70대 여성 3명에 의해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들과 합석했던 다른 여성 1명도 봉화군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어제 16일 오전 10시 14분쯤 안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4명은 모두 호흡마비와 침 흘림, 근육 경직 등 살충제 성분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 나중에 입원한 다른 1명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안동병원 의료진은 이들의 치료를 위해 위세처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살충제 성분인 유기인제를 확인했습니다. 유기인제는 음식의 미량으로 섞인 수준으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으로 이들이 모두 상당량의 약물 섭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유기인제 외에도 엔도설판이라 불리는 유기염 속의 약물도 검출됐습니다. 해당 약물은 해독제가 없어서 몸에서 자연히 분해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국과수의 소변과 혈액 표본도 넘겼는데 혈액과 소변에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이날 재검사를 통해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것으로 보고 용의자 특정을 위해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주변 탐문,
폐쇄회로 CCTV 분석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내 유명 복지재단의 임원이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도 안 되셨어요. 이 일을 하면 남편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 경기 남양주의 한 기도원. 50대 여성 A씨는 60대 이모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장로님한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11개월째고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목사는 A씨 과거를 보고 미래를 들었다며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 지금 남편의 생명을 거두갈 수도 있는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이요. A씨는 기도원에 1,000만 원, 이 목사에게 따로 1,000만 원을 또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 휴대폰에서 확인된 녹음 파일 300개. A씨와 이 목사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 목사는 A씨 남편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뒤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A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빠가 너는 사모야 사모. 여자가 아닌 거야. 모든 만민들이 엄마야. 남편 대신 자신과 결혼해야 하는데 당장은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큰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약까지 해봤냐? A씨는 이 목사에게 7번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목사는 변호사 선임비, 무료 급식배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대출 이자만 늘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이 목사는 믿음이 없다며 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니나 답답이 사람 비춰본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이 목사는 국내 유명 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행적을 쫓아봐야겠습니다. 이 목사는 지금 캄보디아가 아니라 인천의 한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자 놀라더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충격입니다 지금. 아 자살했어요? 목사님께서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으세요? 네. 제 과거는 뭐 이렇게 안 보입니다. 제가 특별한 예언 투시가 있어가지고. A씨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헌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이유가 헌금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약속했잖아요. A씨를 캄보디아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만들 수 있었고 남편과 이혼해야 노후 걱정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너를 재단 이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지금 넣을 수 있고. 남편과 이혼해야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건 해줬어요. 위장이요. 네. 유족은 이 목사를 사기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님도 더 이상 심장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왜 죽냐고 화보하지. 왜 죽어. 그렇게 얘기했거든. A씨 사망 2달 전 마지막 녹음 파일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프면 죽여야지. 아프면 죽지 안 죽었지. 이해가 안 돼. 전화 왔을 거네. 구티비는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를 둘러싼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싸운다고 하는 이 교회.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후속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업체 조이153페이의 대표이자 조이153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말로 치면 정말 대박이 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오 씨는 2022년부터 물물교환 플랫폼이라며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 업체 조이 153페이를 홍보했고 동시에 초기 투자자들이나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오 씨의 페이 업체와 교회는 하나처럼 굴러갔습니다. 조이 153페이 앱에 회원 가입 후 최초 가입비 11만 원을 오 씨의 교회 계좌로 입금해 등록 회원이 되면 현금 100원이 페이 한 개로 환산되어 자신의 계정에 쌓입니다. 이후부터는 물품이나 현금을 내고 같은 방식으로 페이를 받습니다. 이 페이로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물건,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다단계 물건들도 포함됩니다. 다단계 그런 제품들도 받아주고 모든 걸 다 받아준대요. 심지어 농사 짓는 그런 오이, 호박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고 페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당 페이는 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캐시와 장기 투자 형태로 나뉘는데 캐시에 있는 페이를 장기 투자로 옮기면 그 즉시 4배로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또 자신의 계정에 장기 투자 페이가 있으면 0.15에서 0.2%를 매일 추가 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물교환 플랫폼을 우선했던 가상화폐 업체의 페이 앱은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홍보에 급기야 현금이 오갔습니다. 페이를 주고 현금을 받고 P2P가 이게 물물교환이 됐다는 거죠. 그때 그것 때문에 저는 올페이로 받고 인테리어를 한 1년 가까이 한 거죠. 하지만 다단계로 진행된 보상에 한계가 오자 업체는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계속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냥 언제 주겠지 하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1년이 넘어가서도 안 주니까. 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초기 투자자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부추겨 수십억가량의 현금을 직접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 씨와 초기 투자자들 간 심한 갈등이 발생하며 회원들도 이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끈끈한 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배 보고 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팀장님, 전도시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막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후 오 씨는 자신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다 쫓겨났으니까 계정까지 잠가버렸으니까.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 씨. 오 씨를 고소한 회원들은 오 씨가 페이 업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자는 말에도 이를 거부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며 수십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다단계 가상화폐 업체가 한몸처럼 굴러가며 발생한 청담동 교회 사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교인을 부추기고 이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구촌의 색다른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월드플러스 시간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금이 겨울인데요. 60년 만에 강추위가 강타해 동물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눈 속에 여우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연못에 오리도 같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극과 가까운 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남미 언론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례적인 남극 추위가 아르헨티나를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파도가 얼어붙은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폭설에 칼라파테 지역의 양 100만 마리와 소 7만 마리도 폐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